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금일 오라클과 마이크론이 크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이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즐거운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미국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나스닥이 다시 한번 큰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반등에는 마이크론과 오라클이 톡톡히 활약을 해주었어요. 이에 따라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도 상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주 목요일에 발표되었던 11월 CPI 지수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었죠. 자, 이러면서 목요일장이 나스닥 위주로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23,000선을 넘어섰고, 이번 금요일장 1.3%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큰 반등에는 첫 번째로 마이크론이 한 몫을 해주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메모리가 바로 HBM이 되겠습니다. 이 HBM 시장의 1등은 SK 하이닉스예요. 무려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올해 주가 상승도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이 HBM 시장의 2등이 마이크론이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쨌든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서 현재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수요도 많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어요. 자, 이러면서 최근 AI 주식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 굉장히 약했는데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에 힘입어 다시 한번 AI 인프라 주식들이 힘을 낸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인 AI 인프라웨어 주식으로 오라클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오라클은 최근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축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오라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던 업체가 바로 틱톡이라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측에 매각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두 국가 간의 사이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가 되었고 미국 사업 인수자 중에 그 대표적인 업체로서 오라클이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틱톡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보안 문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틱톡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소식에 오라클은 무려 오늘 6.9%나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연말 들어서면서 굉장히 약했던 주식들이 이 반도체 주식들과 오라클이었어요. AI 버블론의 한가운데에 있던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업체는 테슬라였는데요. 아무래도 금일은 매수세가 기존에 약했던 오라클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자, 하지만 금지 등락률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이번 주 4.85%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구글과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금주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종목들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서로 밀고 당기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져보면 건전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내년을 더 기대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간 약했던 오라클과 반도체가 힘을 내면서 나스닥이 1.3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에서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다음 주면 정말 산타랠리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950년대 이후 S&P 500 지수는 연말 5거래일과 새해 1월 첫 2거래일 동안 평균 1.3% 상승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뭐 75년이 넘은 그러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관들과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 산타 랠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져 왔는데요.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면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은 오늘도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테슬라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0.45% 하락한 481불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분기 미국 판매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차트로 보여드렸는데요. 4분기 미국 내 테슬라 인도량이 12만 6천 대 수준에 그치면서 전분기였던 18만 대 수준보다 거의 5만 5천 대 정도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려 30% 정도 인도량 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인도량 우려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를 잘 알아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모습은 10월 달부터 감지가 되었었어요. 미국 내 EV 보조금이 10월부터 없어진 만큼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차트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간 약했던 오라클과 반도체가 오늘처럼 지속 밀어준다라고 하면 산타 랠리가 펼쳐지면서 테슬라 역시 연말까지는 동반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장의 화두는 그리고 4분기 이렇게 테슬라가 크게 반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엎었던 이유는 역시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역시나 중요한 점은 향후 자동차 생산 역사상 최대의 기록을 만들어낼 이 사이버캡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역시나 내년 주가는 이 사이버캡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11월 6일 주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이버캡이 내년 4월부터 생산이 제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4월이 되기 전까지 이미 기존 모델 Y 로보택시가 미국 내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 것이고, 바로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편입이 되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런칭 기세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은 6월에서 7월까지 열리고, 바로 사이버캡이 어느 정도 미국 내 여러 도시에 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이버캡을 직접 관광객들이 타볼 수가 있겠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에는 이 사이버캡이 나와야만 해요.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사이버캡이 미국 곳곳에서 실제 공공도로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관찰되었던 영상이고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사이버캡이 테스트 중인 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일반 도로에서의 사이버캡 시험 운행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량 양산이 되기 전에 공공도로에서 최종 테스트를 하면서 2026년 4월 대량 양산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타임라인이 잘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내년 월드컵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옵티머스는 내년 연말부터 양산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 차이나에서 옵티머스와 관련된 2025년 연간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놀라운 도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문에 의하면 테슬라는 내년에 옵티머스를 10만 대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년 연말부터 양산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면 내년 2월에서 3월에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을 공개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대 생산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과 3월 그리고 연말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간 10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옵티머스이기 때문에 10만 대 생산도 우리가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 사이버캡 모먼트에 이어서 옵티머스 모먼트까지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챗GPT 모먼트를 테슬라가 재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점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식을 잘 모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레거시 미디어와 레거시 카메이커들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최근에도 블룸버그에서 테슬라를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못 팔게 만들겠다, 뭐 이런 포드성 기사까지 날렸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인도량 저하 우려도 여전합니다. 자, 일단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좋게는 42만 대, 많게는 46만 대까지 보고 있어요. 어쨌든 46만 대를 테슬라가 4분기에 인도를 하더라도 전년이었던 2024년 4분기 49만 6천 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인도량이 굉장히 조조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2025년 전체 판매량도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연간 기준으로 첫 역성장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문구들이 2주 뒤에 있을 인도량 발표 때 첫 페이지를 장식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주가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이 피지컬 AI의 새로운 역사를 알고 계신다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죠. 압도적 부자의 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1등 부자는 일론 머스크예요. 압도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죠. 3등이 제프 베조스, 2등과 4등이 구글의 창립자라고 볼 수 있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인데요. 6위에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도 있고 5위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도 보입니다. 9등이 워렌 버핏이고 10등이 젠슨 황이네요.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거의 2등부터 4등까지의 재산을 합쳐야 가능한 수준으로서 굉장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올해만 200빌리언이 증가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죠. 자, 만약 스페이스 X까지 상장이 되어서 현재 테슬라만큼의 시가총액인 1.5조 달러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300빌리언이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0빌리언, 즉 1조 달러 수준까지 재산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초의 1조 달러 클럽에 등극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워렌 버핏과 다른 점은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라기보다는 개발자에 가깝죠. 새롭게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반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닦아 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나 주가 하락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